자, 그리고 플랜 인핸스먼트 for your Mac app. 맥 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개선을 준비하라는 거죠. 맥 앱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맥에는 시스템 프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 있죠. 그리고 뭐 키보드라든지 트랙패드, 마우스, 그리고 터치바. 맥에 터치바 있잖아요. 네, 제일 위쪽에 그 이스케이프 키 없애고 들어간 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윈도우 관리에 대한 것도 하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 그래서 리치 텍스트 인터랙션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 같은 거. 네, 그리고 컨텍스추얼 메뉴. 컨텍스추얼 메뉴 뭔지 알죠? 컨텍스추얼 메뉴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파리에서 아까 요렇게 쭉 선택하고, 요런 게 컨텍스추얼 메뉴예요. 지금 보이는 저거. 어떤 컨텍스트마다 달라붙는 메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런 게 컨텍스추얼,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메뉴. 그런 메뉴도 준비를 해야 되고, 파일 매니지먼트. 맥은 파일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아이패드도 요즘에는 파일이라는 앱이 있어서 거기에서 따로 뭐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많은 시스템 프로바이드드 UI 엘리멘트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에 UI를 커스터마이즈 하지 마세요. 작은 욕심에 UI를 커스터마이즈 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업데이트의 사이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애플은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막 하는데 그걸 커스터마이즈를 해버리면 다음에 업데이트 될 때 그게 뭉개질 수도 있고 업데이트 됐을 때 달라지는 기능에 대해서 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인터페이스 에센셜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Following iOS provided item.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automatically convert from iOS to macOS. 예를 들어서 macOS appropriate version of following iOS provided item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들 자동으로 제공될 거야 라는 겁니다. 좀 더 풍부한 맥 사용 경험을 위해서 Enhance this foundation and go beyond. 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하자라는 건데, 네, 양쪽에 다 익숙해지라는 거죠. 맥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고 평소 때 좀 써서 익숙해져야지, 양쪽에 좀 친숙해져야지 앱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기획도 할 수 있으니 개발자도 사고 디자이너도 사고 기획자도 사라. 맥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고 아이폰도 사라. 네, 라는 겁니다. 뭐 근데 사실 iOS 개발을 하려면 그리고 내가 맥용으로 하려면 그런 걸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iOS 플랫폼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락인이 굉장히 강하죠.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좀 필요하다 싶으면 mac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도 읽어가라. 이건 던전 입구예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어두운 용이 살고 있는 암흑의 공간입니다. 저기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이 다음에 한번 요거 iOS 이거 다 읽고 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S와 macOS는 아예 뿌리부터 다른 디자인 패턴과 컨벤션은 규약이죠. 어떤 약속, 그 사회에서 통념되는 어떤 약속 같은 거. 그래서 코딩할 때도 코딩 컨벤션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에도 디자인 컨벤션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뿌리부터 다르다. 맥은 키보드와 마우스고 iOS는 터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swipe to delete라든지 그러니까 테이블 뷰 셀에서 스와이프해서 삭제하는 그런 스와이프 투 델레트라든지 아니면 액션 시트 명령 또는 이제 컨트롤이 화면 스크린에 있는 거. 그렇죠. 아이폰 앱이나 아이패드 앱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탭바가 있어서 그 탭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핸드헬드 디바이스. 입력 방식도 다르지만 핸드헬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우리는. 근데 맥OS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전용 키보드가 있고 그죠. 키보드 쇼컷이 있고 메뉴 커맨드가 있고 메뉴도 있구나 그래. 화면 위에다 메뉴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컨트롤들은 윈도우의 위쪽에 있죠. 그렇죠. 우리 보면 지금 현재 열고 있는 사파리만 해도 맥에서는 위쪽에 뭐 즐겨찾기 같은 거 다 있고 위쪽에 탭이 있고 위쪽에 기능들이 다 있는데 사파리는 아이패드도 위에 다 있잖아요. 사파리는 굉장히 맥적인 UI네요. 이건 뭐 처음부터 맥에서 먼저 나와 있는 사파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런가? 근데 점점 보면 아이패드에 페이지스나 키노트 같은 것들 보면
다 준비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컨트롤들이 다 위에 있죠. Convention and design pattern have biggest impact on adoption can be grouped into four key area. 네 가지 큰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답니다.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이고, 두 번째가 유저 인터랙션, 세 번째가 메뉴, 네 번째가 컨텐트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많은 맥과 아이패드용 앱들은 비슷하게 구성이 된대요. 근데 컨트롤과 시각적인 인디케이터들은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 같은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스위치 같은 거 맥에서 그 체크박스잖아요. 근데 모바일 환경,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는 체크박스가 아니라 커다란 스위치가 나오고 그 스위치 크기 줄이도록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건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야, 나 이거 스위치 너무 커서 못생겼어. 싫어. 이거 새로 만들자. 라고 하는 순간 약간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로 하루가 딜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실력 있는 개발자면 충분히 커스텀 스위치 같은 거 iOS에서 쉽게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스위치만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스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맥에서처럼 그렇게 체크마크처럼 파인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애플이 만들어준 스위치하고 모양은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크기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맥과 iOS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컨트롤과 비주얼 인디케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understand and navigate through data.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걸 navigate 하는, 그렇죠. understand and navigate through data.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걸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 부분은 요거 있죠. 요것도 링크로 돼 있죠. 요거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바로 읽으면 되고, 유저 인풋과 인터랙션. 요것도 보면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accept user input range of devices. 많은 디바이스들,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라든지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도 아래쪽에 있어요. 이런 게 아이패드, 그 터치 인터랙션 from iOS,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인터랙션은 macOS. 네. iOS와 macOS의 차이점에 대한 거고요. 메뉴, 화면 이쪽에 메뉴바가 있어야죠. 메뉴바가 있어야 맥앱답지. 그리고 그 메뉴바는 기본적인 구성들이 다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파일, 편집, 보기 뭐 그렇게 하고, 뒤쪽에 도움말 있고, 그 하나 앞에 윈도우 있고, 뭐 그런 식의 맥에는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컨텐트 스케일링, 이건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확 나와버리는데, SF 폰트, 샌프란시스코 폰트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애플이 공개한 폰트고, 애플도 쓰고 있어요. 미세하게 다르지만, 우리가 쓰는 거랑 미세하게 다르지만 애플도 샌프란시스코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iOS에서는 기본이 17포인트래요 17픽셀 아닙니다. 17포인트예요. 그리고 macOS에서는 13포인트랍니다. 그래서 iOS 뷰는 자동으로 77% 정도 스케일 다운이 된대요, macOS 환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텍스트가 맥에서 안 보일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손을 봐라 라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이더 맥 스크린, 큰 스크린을 잘 활용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can suggest. 네,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내 아이패드 앱을 macOS 디자인으로 바꾸려다 보면 뭔가 macOS 앱의 시선에서 내 iOS 앱을 거꾸로 보면 또 개선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쪽 관점에서 내가 만든 앱을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죠. 재평가를. 그래서 여기 보면 consider reassessment라는 게 나옵니다. 네, reassessment를 한번 해봐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한 가지 놓친 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기에서 싱글 컬럼을 여러 개로 펼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아이폰 앱에서는 싱글 컬럼이 거의 나오는데 그걸 쫙 펼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뒤쪽에 자주 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팝오버는 인스펙터로 바뀐대요. 인스펙터 UI. 왜 팝오버라고 해서 이런 데 뜨는 UI들이 있는데, 우리가 쉐어할 때 뜨는 UI들, 예를 들어서 요런 UI들이 팝오버죠. 저런 팝오버는 자동으로 인스펙터라고 해서 오른쪽에 딱 붙는 그런 맥용 유틸리티성의 그런 창이 있잖아요. 창이라기보단 보드. 네, 그쪽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